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6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석 연휴가 끼어가지고 한 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연휴 쉬는 동안에 개인적인 신상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재명 캠프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이고요. 했는데 먼저 뭐 제가 누차 말했던 얘기지만은 제가 이러한 그 선택을 할 때는요, 항상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요. 저는 이제 박정희 정권 말기와 전두환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었죠. 시기였었고, 대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20대 때 그 청춘을 마음껏 좀 이제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자보다는요, 영화 감독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화 감독을 꿈꾸는 것 자체가 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좀 생각이 좀 단순하고 어렸던 것 같은데, 그 대학생 시절에 저는 자신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저는 돌아가신 선친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위 현대사회 속에서 이름을 얘기하면은 아실 만한 분들, 많은 분들을 제가 어렸을 때 선친의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심부름을 다니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계, 뭐 학계, 그리고 일반 사회 단체라든가 뭐 정치계도 그렇고요. 언론계도 그렇고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어른을 찾기 힘든 시대라고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20대 때 좀 당돌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을 뵈면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대학생들이 좀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심지어 뭐 투석도 던지고 하면서 데모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나서 달라고. 선생님들이 나서면은, 그러다가 또 투옥이 되면은, 예? 사회가 존경하는 어른들이니까 국민들 여론이 좀, 이게 좀 거기에 이제 호응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좀 더 학생들의 좀 피해라든가 희생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나서시라고. 선생님들이 나서서 또, 감옥에도 오르니까 들어가시고, 해달라고. 이런 이제 투정 같은 것도 좀 부리고 그랬어요. 이제 뭐 배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뭐 걱정들을 하시죠. 배면은 걱정들을 해요. 자중을 해라. 뭐 이런 말들이라든가. 자중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이제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 자기 자신을 쉽게 희생시키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 인 걸로 알았는데, 근데 하여간 뭐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 사회 원로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그 당시 젊은 사람의 그 가슴으로는 좀 답답했었어요. 답답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이 뭐 우리는 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거리에 뛰쳐나가고 데모를 하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나이살 먹고 어른이 되면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어요. 학생들이 내가 어른이 되고 난다면은 우리 학생들은
데모하는 일은 좀 없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뭐 요즘은 뭐 없어서 데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바뀌었는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 때하고는 많이 이제 그러니까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나서기 전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내가 이제 그 앞자리에 있겠다고 이제 스스로한테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 선생 생활 한 31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선생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제가 가졌던 하나의 태도라는 것은 아이들하고 학생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자 선생으로서만 살아도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것도요.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세계가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죠.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냈습니다.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의 이상이 크게 이제 개선되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대내적으로는 반칙에 기대해가지고 특권을 재생산하는 부패 구조로 인해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우리가 대장동 건도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부패 카르텔 속에서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을 참 진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패 카르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공적 자원을 사유화시켜 가지고 사익 추구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패 카르텔을 일소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비로소 완전한 선진국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이제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사회의 그 자칭 주류층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도 똑같은 이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적으로 부패 카르텔을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살아온 삶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지도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1위 지지를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부패 카르텔 청산을 저는 이제 하나의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제2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뿌리칠 수도 없고, 저도 제가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백지장도 우리가 맞들면은 좀 이제 우리가 가다는 말이 있듯이 제 지혜를 조금 보태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가 이제 지지를 표명을 한 것은 뭐 추미애 후보도 제가 지지를 했지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추석 연휴 전부터 좀 단일 대우 형성을 좀 부탁을 했던 이유는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이 결선 투표는 막아야 되겠다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 부패 카르텔들은 총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면은 부패 카르텔의 기본적인 힘은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자신들의, 그렇기 때문에 반칙에 기대어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러한 것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거를 도전한 거고, 그 앞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패 카르텔의 청산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 카르텔 속에서
축제를 하는, 재산을 축적을 하는 이러한 층들에서는 심각하게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공세를 하는 겁니다.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나마 가고 있는 것은 촛불 시민뿐이 없어요. 정치인들은요, 그냥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촛불 시민과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야 될 하나의 이 과제인 겁니다. 만들어야 될 과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경제학자로서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은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불평등이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이제 이 K 평화를 만드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불평등한 거하고 미래를 만들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제가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입니다.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예요.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는 불평등 해결의 출발점이고요. 또 그다음에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재정과 금융의 민주화가요. 그런데 그 재정과 금융의 민주화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기본주택, 기본소득이 바로 재정 민주화와 관련된 거고요. 기본금융은 금융 민주화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제 철학하고 이재명 지사가 같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참여한 겁니다. 저는 철학이 같지 않으면요, 절대 같이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내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평등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만들기 작업이 진행돼야지만이 저는 K평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뛰어든 거고요.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패 카르텔은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정책 중에서 부패 카르텔이 처음부터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부분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모피아가 처음부터 어깃장을 놨고요. 부패 카르텔의 힘 앞에 청와대 참모들도 굴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4.7 보궐선거를 계기로서 정권 교체에 자신감을 가졌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위 말해서 이 도전을 하고 이 소위 말해서 통치권과 인사권에,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인사권에 대들었었던 윤석열을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겁니다. 굉장히 단세포 인간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의 수준 미달이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면서 위협을 느끼니까는 이재명 지사를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는 이 본선에 올라오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이 대장동 별곡을 저는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자신들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재명 책임론으로 지금 이제 화력을 총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중동하고 국힘당은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근데 우리 촛불 시민들은 이게 뭐 이 싸움에서 자기 개인적인 어쨌든 간에 자기 개인이 얻는 이득은, 구체적인 이득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보다 정의롭고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각 개개인의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이득을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쪽은 뭐냐면요,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이 그 경제적인 하나의 이득, 기득권과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촛불 시민들이 대의 명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힘은 저들이 더 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촛불 시민들이 좀 더 치열해지자, 우리가. 그리고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제2의 독립운동처럼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부패 카르텔이 바로 토착외구잖아요. 국가 이익도 사익 추구 관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그러니까 촉구하자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걸고 앉았잖아요. 예? 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고 하면은 이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정권 교체를. 그래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잘한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 이익에 반하더라도. 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을 매판적인 특권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이익도 사익 추구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국가 이익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는 항상 판단의 기준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사실요 최백은 교수가 또 현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저 현실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공직 등에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자유로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 공직을 하게 되면요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 그렇게 편치 않잖아요. 사생활도 많이 제한받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 장관 이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이런 건 부러워했으면요 벌써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좀 더 희망이 넘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책임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선생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사실 뛰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최고 자산인 촛불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